마흔이 넘어서도 아버지는 늘 강한 존재였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삶이 던지는 무거운 짐 앞에서도 꿋꿋이 서 계셨지요.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조용히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이며 말하셨습니다. 내가 그땐 가족인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 60대 중반. 그 나이는 누군가에겐 인생의 마침표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에서 다시 시작된 한 남자의 두 번째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주 바닷바람을 타고 석양이 스미던 저녁.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돌아왔습니다. 가족도 돈도 집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답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날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거든요. 사장님, 그때 그 요리 아직도 기억나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바쳤지만 결국 홀로 남겨졌던 아버지. 그러나 그 외로움이 누군가에겐 따뜻한 밥 한 끼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새벽을 여는 희망이 되었던 시간들. 이제 그는 말합니다. 노후란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혹시 지워지는 기분이신가요? 가족에게 섭섭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세요. 여기 60대 중반에 인생의 본 모습을 비로소 마주한 한 남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실래요? 물론입니다. 아래는 기존 영상 내용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형태로 패러프레이징한 오디오북 스크립트의 서론입니다. 앞서 주신 형식 가이드를 철저히 지켜 문학적 감성과 따뜻한 내레이션 톤으로 풀어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짙은 주름 사이로 스며든 시간의 흔적. 한때는 자랑스럽던 어깨와 자신감 넘치던 눈빛도 이제는 어딘가 쓸쓸하고 조용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애썼던 걸까?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말이 방 안을 떠돌다 가만히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60대 중반. 그 나이는 이상하게도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험과 연륜으로 무르익은 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삶의 뒤안길로 접어들었다는 쓸쓸한 자각을 안겨주지요. 오늘 아침 당신도 그런 기분이 드셨나요? 뭔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손에 남은 것이 별로 없는 듯한 허탈감. 가족을 위해 달려왔건만 정작 지금은 혼자 남은 듯한 외로움.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몇몇은 내 얘기 같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저도 꽤 잘 나갔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했는데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을 보며 참 뿌듯했죠. 월급날엔 직원들 고생했다고 소고기 사주고 명절이면 친척들 손에 선물 바리바리 안겨보냈습니다. 그 모든 중심엔 가족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공부 잘하고 착한 아들 둘. 그 아이들 뒷바라지에 제 삶을 온통 걸었습니다. 좋은 교육받게 하려고 수도권 학군 좋은 동네로 이사까지 했죠. 제가 직접 올라가 살 순 없어 아내와 아이들만 먼저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하느라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내가 가족이라는 단어에 거의 집착했었던 것 같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며 잠드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조차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라는 말로 참았어요. 힘들어도 버텼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송금하며 이 돈이 아이들 인생을 바꿀 거야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됐죠. 큰아이는 법학을, 작은아이는 경영학을 공부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자랐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다 컸으니까 서울로 올라오세요. 같이 살아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드디어 내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구나. 이혼이라는 단어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그동안 모든 걸 가족에게 바쳤으니까요. 그 사랑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 믿었으니까요. 짐을 싸면서 10여 년을 떠올렸습니다. 쓸쓸했던 저녁 식사 아픈 날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던 기억. 이제는 그 모든 고생 끝에 따뜻한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느껴졌습니다. 낯선 공기, 어색한 눈빛, 형식적인 인사. 식탁에 앉았는데 아무도 제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TV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바빠요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에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거실에 나가면 아이들은 방으로 숨어버렸고 아내는 주말마다 외출했습니다. 한때 가족이라 부르던 사람들과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대화도 웃음도 따뜻한 밥 한 끼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꿈꾸던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요. 그러다 우연히 가족들끼리 나눈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혼하자고 하면 그냥 받아들일 거야. 그 사람은 원래 겁 많잖아.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보냈던 수많은 돈, 팔아넘긴 가게, 십수년의 세월,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 아래 흘러간 일들이었단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건 너무도 슬픈 인생일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바로 그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오디오북의 본론에서 이어집니다. 지금 홀로 계신가요? 삶이 너무 늦었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은 여전히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며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60대 중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난 한 남자의 인생이 당신께 아주 작지만 따뜻한 용기를 건넬지도 모르니까요. 처음엔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 감정이, 이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조명이 따뜻한 색을 띠고 있어도 마음은 점점 식어갔고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려와도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나만 뚝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은 작은 아들의 방문을 열려다 그만 발길을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온 말 때문입니다. 아, 진짜 피곤해. 아빠 왜 여기까지 왔대? 그 말이 뇌리를 때리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아, 이게 진심이었구나. 그동안 아이들이 보내던 무심한 표정, 퉁명스러운 말투, 뒷모습으로만 하는 인사. 모두 그저 바쁘고 지친 탓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음이 멀어진 결과였고 나는 이미 그들 삶의 외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늦은 밤 베란다 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았죠. 유리창 너머로 번지는 불빛들,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멀리 들려오는 웃음소리. 나는 그 앞에서 조용히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 순간 어두운 유리창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초췌하고 피곤하고 무기력한 한 남자. 눈빛은 생기를 잃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던 이유가 뭐였지? 손에서 담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고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혼 통보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왔습니다. 아내는 준비가 다 된 듯 서류를 꺼내놓았고
아이들은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눈치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왜 그러냐는 말도, 이미 그 질문들조차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저 조용히 사라져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기분. 삶이 여기서 멈춘다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심지어 죽음조차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의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뇌리 깊은 곳에서 어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살 가난했던 시절, 허름한 방 한 칸에서 시작했던 닭갈비집. 쉴 새 없이 닭을 굽고 땀에 젖어가며 배달을 돌던 그 시절. 그때도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게 하자.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자. 그런 꿈들이 있었죠. 그 기억이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그래서 다시 제주도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아직 내 두 손은 남아 있었고 요리할 수 있는 기술도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제주도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저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가게 자리는 다른 프랜차이즈가 들어섰고 익숙했던 거리도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냉장고엔 물 한 병, 그리고 간편식 몇 개. 밤이면 깊은 외로움과 후회가 밀려왔고 때론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정말 사장님 맞으세요? 고개를 돌리니 익숙한 얼굴. 15년 전 제 가게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 유성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안겼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아직 기억되는 사람이었고 그 기억은 누군가의 삶을 바꿨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유성이는 지금 제주에서 유명한 요식업체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사장님의 경험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나는 이미 망가진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유성이는 매일같이 찾아와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사장님을 위해 사세요. 가족만을 위해 달려온 지난 삶,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예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주방에서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그리고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그 감정이 다시 제 삶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유성이와 함께 시작한 새로운 일은 제 삶에 다시 봄바람을 불러왔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주방의 열기, 신메뉴 회의에서 오가는 의견들, 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개발한 닭갈비 소스를 기반으로 한 건강식 레시피는 전국 체인점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젊은 셰프들과 함께 실험하고 토론하면서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났고, 요리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 사실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이에도 삶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복지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긴 줄을 선 어르신들, 허름한 용기에 담긴 급식, 표정 없는 얼굴들. 그 모습에서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무겁게 눌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유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작은 급식소를 열고 싶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성이는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같이 해요, 사장님. 그렇게 해서 탄생한 가게가 바로 든든한 한 끼입니다. 제주 구도심의 작은 골목에 문을 열었고, 처음엔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조심스럽게 찾아오셨습니다. 손수 만든 된장찌개와 정갈한 반찬, 닭갈비 육수로 끓인 국에 어르신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하셨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공짜로 먹어도 되나? 그 말씀에 저는 더 열심히 요리했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든든한 한 끼는 제주에서 소문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100명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오고 유성의 회사 직원들도 자원봉사로 함께 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절 도끼 선생님이라 불러주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이후 저는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늦은 밤 혼자 술잔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공원을 걷고 제주의 오름을 올랐습니다. 예전엔 외로움에 떨던 새벽이 이젠 일출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바뀌었고 사진 찍는 취미도 생겼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르신들의 미소, 젊은 셰프들의 열정, 제주 바다의 잔잔한 물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거울 앞에 선 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거울 속 제 얼굴이 참 낯설고 초라해 보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주름 사이에 새겨진 시간의 무게가 오히려 자랑스러워졌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소중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겐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의 생일이 되면 여전히 마음이 뻐근해집니다. 명절이면 어쩐지 가슴 한켠이 허전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젠 그 감정을 억지로 덮지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리움은 그리움대로, 그리고 지금의 삶은 지금대로 서로 조용히 공존하게 두었습니다. 언젠가 아들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땐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안부를 묻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젠 그 아이들도 스스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있고 저는 제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지금 제 곁엔 든든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의 어르신들, 함께 웃고 고민하는 셰프들, 그리고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유성. 이들이야말로 지금의 저에겐 새로운 가족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레시피 로열티와 임원 급여로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고 매달 절반은 저축하며 나머지는 의미 있는 곳에 씁니다. 노후 자금도 전문가와 상담하며 꼼꼼히 준비하고 있고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건강은 매일 아침 산책과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만들어준 선물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 말이 허전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이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수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만났고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모든 걸 자녀에게 바쳤지만 마음이 허전하신가요? 혹시 이제는 늦었다고 느끼며 좌절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또다시 사랑받을 수 있고 외롭고 쓸쓸한 지금이 평온한 내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살아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 저의 이 작은 이야기가 마음의 등불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이 바로 그 출발선일지도 모르니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노후 다큐 TV 채널은 여러분의 노후가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용한 미소로 시작되길 바랍니다.